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 영상으로도 살펴봤는데 정말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방화범인 60대 원모 씨, 범행 전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을 돌면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해요. 저도 저 동영상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네. 그냥 뉴스로만 봤을 땐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제 저 동영상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범인이 60대인데요. 아마 그 아내하고 전처하고 이혼 소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니까 네. 화가 났겠죠. 그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고자 했느냐. 저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을 테니까 그렇게라도 내 분을 풀어야 되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런데 범행 자체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이게 예. 전혀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휘발유를 준비했는데 3.6리터나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페트병 안에 한 1리터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에 3개 반 정도 되는 휘발유를 준비했고 그다음에 토치형 라이터 당연히 준비했고 그다음에 재산까지 정리했대요. 가까운 친족한테 웬만한 자기 돈 다 송금을 갖다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치밀하게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이왕이면 유동인구 많은 곳에서 범행을 저질러서 피해를 더 크게 하자. 그래서 뭐 삼성역, 뭐 영등포역, 서초역 이런 데를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저 장소를 정한 것 같고 그다음 저 동영상을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저기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그분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임산부래요. 근데 분명히 저렇게 사람이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본 다음에 불을 질렀으니까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그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방금 전에도 잠깐 짚어주셨지만 사람들이 많은 곳, 그러니까 원 씨가 지하철의 중간인 4번째 칸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도 사전에 계획한 것이다. 이렇게 검찰 측에서는 보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거예요? 검찰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원 씨의 계획했던 내용을 확인했을 때 정말 더 끔찍하고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보도된 것처럼 지하철의 4번째 칸에서 방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 2, 4호선을 돌아다니다 5호선을 선택했고요. 5호선 마포 여의나루역 구간이었는데 거기가 한강을 통과하는 하저 터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간쯤에서 방화를 했을 경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피 못하고 질식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수 있는 지점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실행에 옮긴 겁니다. 매우 끔찍한 범죄였죠. 천만 다행으로 이 돌아가신 분이 안 생겨서 다행이지. 그러니까요. 실제 저 원 씨가 계획했던 대로 범행이 완성이 됐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사망한 분이 나오지 않아서 천만다행인 상황인데 이 승객들의 대응이 이런 대형 참사를 막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 그 기관사님이 굉장히 침착하게 잘 대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승객들도 아주 훌륭하게 그 대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그 질서를 유지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승객 중에 일부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아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상 핸들을 작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입문 개방해서 출입문 개방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저 보듯이 저 연기가 출입문이 개방됨으로 인해 가지고 빠져나갈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소화기로 진화까지 하셨던 그런 승객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대구 지하철에서 한 20년쯤 전에 참사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저 지하철 내의 그 소재들을 가연성 소재들 다 빼버리고 불연성 소재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불이 빠르게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었고 그런데 아쉬운 점은 뭐가 있었느냐 5호선부터 8호선까지는 그 승무원이 딱 1명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기관사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기관사님이 잘 대처해 주셔가지고 그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저런 그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은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좀 지적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검찰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객 160명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처벌이 어느 정도 내려질지 이거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살인 미수는 감경이 되긴 하는데요. 이렇게 이 동기 중에 중대범죄로 결합돼 있거나 인명을 극단적으로 경시하는 경우에 최고 무기형 이상입니다. 원래. 근데 이제 감경을 해도 무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 대상자 그러니까 살인 미수의 대상자가
60명으로 특정이 됐기 때문에 예. 지금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의하더라도 실제 최고형이 무기까지 나올 수 있는 지금 범죄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진짜 총기와 유사한 불법 모의 총기를 수입하고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료수 캔을 쉽게 뚫을 정도의 파괴력이 강한 아주 위험한 모의 총기를 판매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뉴스퍼레이드에서도 예. 비비탄으로 개가 살해된 케이스 다루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비슷하게 모의 총포를 수입하고 판매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의 총포가 그냥 단순히 그 재미용이나 아니면 장난용 그 수준을 넘어서서 법정 기준치의 무려 7배 파괴력을 가진 그야말로 맞으면 크게 다치거나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모의 총포를 수입하고 판매한 사람들이 이번에 적발됐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한두 정이 아니고 800정 넘게 압수가 됐는데 이걸 수입해가지고 판매를 갖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네, 해당 일당은 이제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불법 모의 총기 판매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냥 이런 온라인을 통한 판매를 그냥 이렇게 중단하고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통관 절차에서부터 예.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불법 이 모의 총기류인 게 확실하고 실제 이 살상에 이를 정도의 상당히 위험한 거면 통관 과정에서 이게 모의 총기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허가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없이 통과가 돼서 지금 유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통관에서 못 잡으면 결국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유포되는 이 조직을 확인하고 결국에 이제 그 온라인상에 글을 올린 사람을 찾아가서 이번에 이렇게 검거하게 된 건데 통관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뭐 표식을 붙였다고 해서 그냥 형식적 허가 승인을 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능 시험 등 이게 허가되고 통용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확인을 좀 철저히 하는 것에서부터 이런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비비탄 총 맞아서 반려견 죽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모의 총기 사람을 향해서 쏠 때 정혁진 변호사님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당연히 폭행죄는 해당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어떤 법이 있냐면 총기, 도금, 화형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따라 가지고 또 가중 처벌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제일 심한 건 뭐냐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예. 지금 보니까 법정 기준의 7배라고 딱 나와 있는데 웬만한 캔도 뚫는데 사람에 맞으면 크게 다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상해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상해죄가 아니고요. 특수상해죄가 될 겁니다. 이게 흉기를 갖다 한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근에 형법이 개정이 됐어요. 형법이 개정이 돼서 공공장소에서는 흉기를 소지하고 돌아다니기만 해도 이게 징역 3년 이하, 그다음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얼마 전에 형법도 개정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